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12월에 하순에 읽은 책을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직지. 김진명 작가님의 바이러스 X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작가님의 책을 또 읽어봐야겠다 해서 두 번째로 읽게 된 직지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책을 2권밖에 읽지 않았는데 김진명 작가님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 특징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설 시작에 뭔가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일명 떡밥을 던지고 그 순간 독자인 나는 소설 속에 완전 몰입하게 되죠. 베르나르 베르베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경이 한국, 역사, 현실에 좀 기반을 둔 그런 것들이 많고 이게 소설인가 할 정도로 기업 이름 같은 게 그대로 나와요. 주인공이 여성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여성들이 다들 진취적이고 당당하며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지적이에요. 소설을 끝내고 나면요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나요. 저는 이번에 소설 집지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공부도 좀 하게 되었는데 읽다 보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 이건 픽션의 인물인가? 하면서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료들을 찾아본 게 저의 제일 큰 수확이었습니다. 미국인 친구에게 한 명에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구텐베르크는 알고 최윤의라는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김진명 작가님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도 계속 읽어볼 계획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에 개츠비를 끝냈어요. 개츠비 뭐야 되게 찌질해 하다가 제일 끝장면에서 살짝 눈물이 핑 돌 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스포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거의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대충 제가 감동받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순수해서 잘했어 칭찬해주고 싶고 왠지 측은한 저의 개츠비에 대한 감정은 그거예요. 12월 달에 들었던 어러브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실버 스위트 인데요. 이 책 진짜 강추해요. 자녀들과 함께 들으셔도 되고요. 원래 아이들을 위한 동화인데 이게 8시간이 넘거든요. 영 어덜트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인 제가 읽어도 너무 재밌고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진짜 흥미진진한 아주 어여쁜 얘기예요. 등장인물들이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이리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뿐 아니라 인간과 인어 종족들이 나오죠.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열려있고 따뜻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소설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인간에서 나아가 인간이 아닌 것들, 여기서는 인어들이죠. 넓게 동물들과 온 자연, 우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전 항상 환영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한 할머니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한글로 읽었고 디즈니 만화로도 봤기 때문에 영어로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책인데요. 듣기 무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19세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챕터별로 최소 2-3번은 들었어요. 게다가 스칼렛 요한슨이 낭독을 한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저도 그 배우분의 목소리를 좋아해서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나? 연기를 하고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게다가 대사들이 19세기 영국의 것이기 때문에 듣기 되게 힘들었고 이게 왜 키즈 섹션에 있었는지 미국 아이들은 이걸 들으면 이해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저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아무튼 어려운 책이었어요. 차라리 지금 듣고 있는 퀸스 갬빗이 듣기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이 책 전에 제가 앨리스 죽이기를 읽었거든요. 2권을 끝내고 나서 이제 진짜 앨리스의 L자만 들어도 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질려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는 일품이고요. 1865년에 쓰여진 책이 오늘날까지도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모티프
모티프가 되어서 패션, 영화, 미술, 디자인 다방면에 쓰이잖아요. 전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영어로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보자. 앞에 좀 듣다가 제가 훅 빠져드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11시간이 넘거든요. 되게 긴 오디오북이라서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 비하면 진짜 너무 듣기 쉬운 영어이고요. 내용도 무지 재밌어요. 고아인 소녀가 시설로 들어가서 미스터 샤이버를 만나게 되고 체스라는 것을 배우죠. 얘가 좀 천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양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체스 대회에서 상금을 타고 인생이 좀 핀다고 해야 하나? 전성기를 맞게 되죠. 가족도 없는 고아, 힘없는 아이, 여자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자인 거잖아요. 이런 작은 소녀가 어디 가면 눈에 띄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큰 남자들을 단숨에 체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감정이었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묘사를 해줘요. 메타포를 쓰거나 상황을 설정해서 넌지시 우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그런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가령 책에서는 대놓고 그런 말을 해요. 베스는 돈이 좋았다. 이 모든 돈을 자기 혼자 쓰고 싶었고 새엄마랑 나누기 싫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는데 이 서점 주인은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자기를 대한다. 본인도 어린 체스 신동이었는데 자기보다 어린 아이와 체스를 둘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는 말도 속으로 하고요. 이런 심리적인 묘사가 되게 직접적이에요. 베스는 이 남자가 체스를 플레이하지 말고 자기를 유혹했으면 했다. 그를 만지고 싶었다 등등 이런 직접적인 묘사들 때문에 책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했고요. 복잡한 설정들이 없고 그저 베스의 어린 시절부터 커나가는 쭉 성장기를 일렬로 보여줘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강추하는 영어 오디오북입니다. 듣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12월 하순에 읽었던 책들과 어러블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